안녕하세요, 서거치다입니다. 오늘은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영웅하면 떠오르는 바로 헤라클레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헤라클레스의 과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그 첫 번째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자, 헤라클레스를 알려면요, 우선 헤라클레스의 가계도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헤라클레스만큼이나 유명한 페르세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메두사의 머리를 자르고요, 페가수스를 타고나했던 그 유명한 영웅입니다. 어쨌든 간에 결혼을 했고 아들들을 낳고 자손을 낳아서 암피트리온이라고 하는 왕자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한 알크메네가 있는데 이 알크메네가 이뻤나봐요. 그래서 당연히 제우스가 꼬시기 시작했죠. 이번에는 암피트리온이라고 하는 남편의 얼굴로 바꿔서 갑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고요. 이 임신을 하게 된 것을 알고 당연히 헤라는 질투를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요, 제우스가 헤라클레스가 태어나기 전 앞서서 바로 미케네, 이 당시에 그리스의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난다 라고 예언을 했고요. 이래서 헤라는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해서 순산의 여신을 또 시켜서 헤라클레스가 못 나오게 막고, 대신 7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에우리스테우스를 왕자로 태어나게 합니다. 또 이 둘 간의 관계가 또 유명하죠. 바로 헤라클레스의 과업, 12과업, 10과업이라고 부르는 과업을 주는 사람이 바로 이 에우리스테우스입니다. 어쨌든 간에 헤라클레스는요, 이름부터 헤라의 영광이었지만 실제로는 질투를 받는 사람이 되었고요. 또 제우스가 헤라클레스한테 영생을 주는 몸을 주기 위해서 헤라가 잘 때 몰래 젖을 불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헤라클레스는 너무나 강력하게 빨아서 헤라한테 가슴에서 나왔던 젖이 하늘로 뿌려져서 생긴 게 은하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헤라클레스는 쌍둥이 동생 이피클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피클레스도 이때 또 나오니까 간단히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헤라클레스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인과 아들 3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못마땅해서 헤라는 헤라클레스한테 저주를 씌우게 됩니다. 바로 부인과 아들들이 이상한 괴물, 여기저기서 나오는 말들이 많지만 활로 쏘아 죽였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부인과 아들들을 찢어 죽이게 된 거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건 아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해서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에우리스테우스, 대신 태어나서 왕이 된 사람 있죠? 이 왕한테 가서 10가지의 과업을 하면 신이 이것을 용서해 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헤라클레스의 과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헤라클레스의 첫 번째 과업입니다. 바로 네메아의 사자를 퇴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자는요, 이 가죽이 너무 세서 화살이 통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결국은 고민 끝에 동굴로 유인하고 무기가 아닌 맨주먹으로 몽둥이로 때려서 목을 졸라서 죽이게 됩니다. 이 가죽이 너무나 셌기 때문에 헤라클레스 하면 이 가죽을 벗겨서 이 네메아의 사자의 가죽을 쓰고 다녔다고 해서 이 이후에 헤라클레스는 대부분 사자의 가죽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불쌍하게 죽은 사자는요,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황도 12궁의 사자 자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헤라클레스의 과업 두 번째입니다. 바로 레르나의 독사 히드라를 퇴치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히드라는 독을 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크래프트에 독을 뱉는 그 괴물의 어원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히드라도요, 목을 자르면 2개가 나오고 굉장한 괴물입니다. 그리고 그 독도 굉장히 강해서 앞으로 헤라클레스가 싸우는 괴물마다 모두 거의 이 독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히드라도요, 이 일 때문은 아니지만 실은 헤라가 풀어놓은 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라클레스는요, 혼자 간 게 아니라 이올라오스라고 하는 조카를 데려갑니다. 조카는 당연히 쌍둥이
한 명 더 있잖아요. 헤라클레스 말고 이피클레스. 그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이 이올라우스가 함께 가서 목을 자르면 2개가 나오니까 목을 자르면 이올라우스가 거기다가 불을 지져서 머리가 나오지 않게 했고요. 100개 정도를 목을 자른 다음에 마지막 머리를 뭐 돌로 깔려 죽였다, 잘라 죽였다 등등등등을 해서 아무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죽이는 와중에 헤라가 조용히 암살자를 보내요. 바로 개고요. 싸우는 도중에 가서 개는 뒤를 쳐라 라고 했지만 헤라클레스가 물린 다음에 뭐야 다음에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개는 하늘로 올라가 개자리가 되었고요. 어쨌든 간에 이 히드라를 죽이고 나서 이 히드라에 있던 독을 가져다가 화살에 붙여서 앞으로 헤라클레스가 쓰는 활에서는 바로 이 히드라에 독을 묻힌 화살을 쏘게 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독 때문에 헤라클레스도 죽게 됩니다. 자, 헤라클레스의 세 번째 과업입니다. 바로 케리네이아에 있는 암사슴을 생포하는 거였고요. 죽이는 건 잘하니까 한번 생포를 시켜보자, 더 어려운 과업을 줘보자 라고 해서 암사슴을 생포하도록 했습니다. 이 암사슴은요, 너무나도 유명한 바로 아르테미스의 암사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시킬 때부터 생포하는 게 어렵겠지라고 했지만 헤라클레스는 기다렸고 지칠 동안 했고 죽이지 않고 그물로 잡았고 등등등등을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아르테미스는 너무나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헤라클레스도 싸우지 못하고 잡아갈 때 부탁을 합니다.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이런 걸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시 그대로 갖다 놓을 테니까 한 번만 봐주십시오 라고 해서 아르테미스가 오케이를 하고요. 물론 옆에 아폴론이 있었겠죠. 오케이라고 그대로 보여주고 다시 케리네이아에다가 데려다 놓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과업도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헤라클레스의 네 번째 과업은요, 바로 에리만토스의 멧돼지를 생포하는 거였습니다. 이 멧돼지는요, 인가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음식을 먹고 사람들 잡아먹고 해서 되게 흉흉했고요. 너무 빨라서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 잡으러 갔지만 거의 1년 동안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눈에다가 함정을 파놓고 잡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가지고 내려오는 길에 바로 켄타우로스, 원래 좀 친감이 있었던 그런 사이인데요. 이때 디오니소스가 준 술을 같이 나눠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술을, 켄타우로스를 먹으라고 했는데 왜 네가 먹냐라고 해서 시비가 붙으면서, 술 취했으니까 시비가 붙으면서 싸움을 하게 되고요. 싸우는 와중에 아까 히드라의 독이 묻은 활을 쏘게 됩니다. 그때 쏘는데 하필이면 켄타우로스의 현자 케이론이 맞게 되고요. 이 케이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대부분 영웅들의 선생님이고요. 물론 헤라클레스의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이때 그 독을 맞고 죽진 못하고요. 몸은 영생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괴로워하다가 제우스한테 제발 죽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결국 제우스가 죽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수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게 바로 이 현자 케이론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덕분에, 멧돼지 덕분에 헤라클레스도 선생님을 잃게 되고요. 이 케이론도 죽을 때 너도 이렇게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유명한 시를 남기게 되고요. 또 케이론이 죽으면서 켄타우로스는 흩어지고 그 흩어진 켄타우로스 때문에 바로 헤라클레스도 죽게 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가장 유명한 영웅은 바로 헤라클레스입니다. 이 헤라클레스가 가장 유명하게 된 계기, 바로 헤라클레스의 과업이고요. 오늘은 그 과업 중에서 탄생, 그리고 네 번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편에 끝까지, 그리고 헤라클레스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